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뺏겠다는 트럼프의 폭탄 선언 한마디에 인접국 캐나다가 발칵 뒤집힌 건데요. 전 세계의 시선이 북극으로 쏠리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일본이 스스로 손을 들고 도망치듯 물러난 가운데 K방산이 독일까지 제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극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긴박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와 가스기업 CEO들과의 회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를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폭탄 선언을 던진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쉬운 방식이든 아니면 군사력을 포함한 힘든 방식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린란드 주민 한 명당 무려 10만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역시 미군을 활용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그린란드를 미국의 북극 안보를 위한 필수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왜 우리 방산과 연결되냐면 바로 인접국인 캐나다의 신장을 직격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강제 병합 위협으로 캐나다가 북극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방인 미국조차 언제든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보일 수 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남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북극을 지켜야 한다는 자주 국방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 장관도 캐나다가 미국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 발언은 캐나다가 북극 방위를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게 만든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수조 원가량 크게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북극 지역 방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캐나다는 즉각 북극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3,000톤급 이상의 최신형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도입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에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앞세워 이번 사업을 따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작년에 진작에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일본이 60조 원이라는 거대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기초 체력이 부실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의 자랑이라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북극해의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했습니다. 얼음 밑에서 장기간 잠항해야 하는 북극 작전의 특성상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일본은 이런 극한의 기술력을 검증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실전 경험과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잠수함과 각종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수출하며 그 성능과 납기 준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십 년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국 수요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의 생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매년 한 척씩 생산되는데 캐나다의 12척 조건을 다 맞추려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선업 인력이 부족해 배를 지을 사람조차 구하지 못하는 일본의 초라한 현실은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소의 위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탈락하게 되면서 열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탈락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압도적 우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당당히 최종 결선에 진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쟁자는 잠수함 종가라고 자부하는 독일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캐나다의 속마음을 파헤쳐보면 그들은 이미 독일이 아닌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독일 잠수함의 치명적인 약점인 납기 지연과 생산 능력 저하를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독일의 주력인 212형 잠수함은 훌륭한 배임에는 틀림없지만 정작 독일 조선소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이미 주문받은 물량조차 제때 소화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건조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위기가 코앞으로 닥친 캐나다 입장에서는 20년 뒤에나 배를 보내주겠다는 독일의 느림보 행정을 기다려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 역시 시간 리스크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캐나다가 원하는 2035년 첫 인도 일정을 맞추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이미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장보고 3 배치2에 대용량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하며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잠수함의 성능을 보고 독일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진다는 극찬을 쏟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주문 즉시 칼같이 배를 뽑아내는 한국의 신뢰가 독일의 명성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미 독일은 믿을 수 없으니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얼음 아래에서 적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 전력이며 캐나다는 한국의 잠수함이 자신들의 주권을 수호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임을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7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 거대 시장에서 한국은 캐나다의 안보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감히 넘보지도 못한 이 높은 벽을 우리는 기술력과 신의 하나로 넘어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잠수함을 필두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방산 끝판왕 패키지를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육군은 포병 전력 현대화를 위해 한화 2조 6천억 원이 넘는 거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포 하면 바로 한국의 K9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명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강국들의 극한 환경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한 K9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유일한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포병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K9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신뢰도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일본이 잠수함 하나 제대로 제안하지 못해 쩔쩔매며 도망칠 때 우리는 육군과 해군의 핵심 전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캐나다의 안보 구멍을 통째로 메워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바이 캐나디안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돈은 캐나다의 일자리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최종 경쟁국인 한국과 독일 측에 자국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생산 확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 조달을 지렛대로 국내 일자리와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산업 패키지 요구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콧대 높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굳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조건까지 맞춰야 하느냐는 식의 갑질 섞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유연한 협상안을 제시하며 캐나다 정부와 협상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말 캐나다를 고위급으로 방문하는 일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이 기술을 무기로 갑질을 할 때 우리는 진심을 담은 경제협력 패키지로 캐나다의 국권을 존중하며 그들의 안방을 장악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히토류, 코발트, 니켈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광물이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는 자원부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핵심 광물들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을 지렛대 삼아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북극을 지켜줄 잠수함을 줄 테니 우리에게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달라는 이 전략은 캐나다 입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며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자원 방산 동맹은 북미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의 망령에 사로잡혀
아시아에서도 외면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함께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대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가쁜 흐름 속에 최근 한국 방산주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0조 원 잠수함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이 일제히 폭등하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 조선업은 향후 20년 이상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도 금융 지원과 외교적 뒷받침을 약속했고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그린란드 확보라는 거대한 폭풍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으며 그 폭풍의 끝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의 깃발이 북극해의 차가운 파도를 가르며 당당히 꽂힐 그날, 우리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